서울의 가을은 차갑게 다가왔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민준아, 여기서 뭐해? 익숙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현우의 형 지훈이 서 있었다. 늘 그렇듯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지훈은 민준의 절친 현우의 오빠로 늘 가까이 있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26살의 지훈은 민준보다 4살 많았지만 그 나이 차이는 때로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22살. 대학 3학년이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 애썼다. 좋은 성적, 좋은 친구, 좋은 미래.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남자를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숨겨왔다. 특히 지훈을 볼 때마다 그 비밀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형. 현우는 어디 갔어요? 민주는 애써 태어난 척 물었다. 그 녀석. 갑자기 동아리 모임 간다고 뛰쳐나갔지. 나보고 너 데리러 오라고 하더라.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민준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날 저녁 현우의 집에서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던 계획은 현우의 부재로 어그러졌다. 민준과 지호는 어색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둘 다 화면을 보지 않았다. 민준은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민준아, 너 괜찮아? 오늘 좀 조용하다. 지훈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민준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지훈의 존재 자체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 한 잔 할래? 내가 타줄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민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단정한 셔츠, 살짝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어깨. 민준은 자꾸만 그의 모습에 눈이 갔다. 커피를 들고 돌아온 지훈은 민준 옆에 앉았다. 너무 가까웠다. 민준은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었다. 민준아, 너 무슨 고민 있지? 지훈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현우한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말해도 괜찮아. 민준은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지훈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 순간 민준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만약 지훈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만약 이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면? 아니에요. 형. 그냥 대학 생활이 좀 복잡해서요.
민주는 결국 말을 돌렸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민준을 놓지 않았다. 그래. 언제든 말하고 싶으면 말해. 너 믿어.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따뜻한 파문을 일으켰다. 믿는다. 그 단어가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 걸까?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지훈의 손이 그의 손 위에 살짝 스쳤다. 우연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민준의 세상은 흔들렸다. 민준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그 손길을 떠올렸다. 지훈의 손은 따뜻했고, 그 짧은 접촉은 민준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는 자신이 지훈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위험했다. 지훈은 현우의 오빠였고, 민준은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민준은 현우와 함께 학교 카페에서 만났다. 현우는 평소처럼 밝고 유쾌했다. 야, 어제 우리 집에서 뭐 했어? 형이랑 둘이 남았었다며. 민준은 순간 당황했다. 그냥 커피 마시고 얘기 좀 했지. 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형. 좀 무뚝뚝하지? 근데 사람 괜찮아. 너도 알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현우는 그의 절친이었다. 하지만 지훈에 대한 감정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뒤, 민준은 우연히 지훈과 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동네 서점이었다. 지훈은 책을 한 권 들고 서서 민준을 바라봤다. 또 만났네. 민준아. 그의 미소는 민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지훈은 민준에게 다가가 책을 건넸다. 이거. 너 좋아할 만한 책 같아서. 민준은 책을 받아들며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썼다. 책 제목은 자유로운 영혼을 위하여. 민준은 그 제목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다. 형. 이거. 왜 저한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냥. 네가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서. 그 말은 민준에게 너무 많은 의미로 다가왔다. 지훈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민준은 그날 밤 책을 펼치며 지훈의 말을 곱씹었다. 민준은 책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말은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는 늘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다. 친구들 앞에서는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두려워했다. 한국 사회에서 게이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의 시선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다음 주, 민준은 현우와 함께 지훈이 근무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에 들렀다. 지훈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그의 작업실은 서울의 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공간이었다. 벽에는 색색의 포스터와 스케치가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어지럽게 흩어진 연필과 태블릿이 있었다. 민주는 그 공간이 지훈의 내면을 닮았다고 느꼈다.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어딘가 혼란스러운. 형, 여기 진짜 멋지다. 현우가 작업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뭐? 그냥 내 세상이야. 민준, 너도 뭐 좀 그려볼래? 민준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 저 그림 못 그려요. 괜찮아. 그냥 끄적여봐. 지호는 민준에게 스케치북과 연필을 건넸다. 그의 손이 다시 민준의 손을 스쳤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다. 민준은 지훈의 손길이 의도적이었다고 확신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에 소질이 없었지만 지훈의 시선이 느껴지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민준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지켜봤다. 너 생각보다 느낌 있게 그리네. 민준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형이 놀리는 거죠. 아니, 진짜야. 지훈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민준의 가슴을 다시 뒤흔들었다. 그날 밤, 민준은 혼자 방에 누워 지훈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왜 이렇게 자신에게 다정할까? 지훈은 단순히 현우의 오빠로서 민준을 챙기는 걸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 민준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지훈을 생각할수록 혼란만 커졌다. 며칠 뒤, 민준은 지훈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한강에서 사진 찍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민준은 망설였다. 지훈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건 위험했다. 그의 감정이 더 깊어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결국 그는 네, 갈게요라고 답했다. 한강공원은 가을 비두로 물들어 있었다. 지훈은 카메라를 들고 강가를 따라 걷다가 민준을 향해 렌즈를 돌렸다. 민준, 여기 서봐. 빛이 예쁘게 떨어지네? 민준은 어색하게 포즈를 취했다. 지훈은 카메라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셔터를 눌렀다. 너 진짜 잘 나왔어.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형,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하시네요. 응. 사람의 순간을 담는 게 좋아. 지호는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민준을 바라봤다. 특히 너 같은 사람. 그 말에 민준의 심장은 멈출 뻔했다. 그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형, 저 뭐가 특별한데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너는 그냥 진짜야. 내가 숨기는 것도, 내가 보여주는 것도. 민준은 그 말이 자신의 비밀을 건드린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강물만 바라봤다. 그날 저녁, 지호는 민준을 집까지 바래다 줬다. 민준의 집 앞에서 지호는 조용히 말했다. 민준, 너 혹시
무슨 말 하고 싶어?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다. 형. 하지만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천천히 생각해. 나. 기다릴게. 민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훈의 말. 그의 손길. 그의 눈빛. 모든 것이 민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지훈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시작부터 불가능해 보였다. 민준은 며칠 동안 지훈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보냈다. 천천히 생각해. 나. 기다릴게. 그 말은 민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친구의 동생. 그냥 아는 사람.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이 있는 걸까? 민준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는 노트에 자신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로 지훈 형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동경일 뿐일까? 하지만 아무리 적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훈과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커졌다. 만약 이 감정을 드러낸다면? 현우와의 우정, 지훈과의 관계,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몰랐다. 그러던 중, 현우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야, 민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올 거지? 파티. 갑자기 왜? 민준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냥. 형이랑 같이 뭔가 재밌는 거 하고 싶어서. 친구들 몇 명 더 부를 거야. 민준은 망설였다. 지훈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어지러웠다. 하지만 현우의 밝은 목소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갈게. 파티 날. 현우의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학 친구들, 현우의 동아리 멤버들, 그리고 지훈의 몇몇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민준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지훈을 찾았다. 지훈은 부엌에서 음료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형. 바빠 보여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응. 좀 정신없네? 너도 도와줄래?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 옆에서 잔을 나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이 다시 스쳤다. 이번엔 민준이 먼저 손을 떼지 않았다. 지훈도 그를 바라보며 손을 멈췄다. 순간 부엌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민준. 너 지훈이 말을 시작했지만 현우가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야. 민준. 너 여기 있었네? 가서 노래 부르자. 민준은 당황하며 지훈을 흘깃봤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 재밌게 놀아.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지훈에게 가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자 민주는 지훈과 함께 뒷정리를 도왔다. 현우는 이미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오늘 재밌었어. 지훈이 물었다. 네. 형 덕분에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쓰레기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 너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지? 민준은 숨을 멈췄다. 지금이 말할 기회일까? 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형. 저 우사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지훈은 미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미안. 잠깐만.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기회를 놓쳤다. 지훈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민주는 이미 마음을 다잡은 뒤였다. 형. 저 먼저 갈게요.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잡았다. 민준. 잠깐만. 무슨 말 하려고 했어? 하지만 민준은 미소만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은 눈물을 참았다. 그는 자신이 비겁하다고 느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 왜 두려움에 계속 굴복하는 걸까? 그는 지훈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고백이 모든 것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민주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 우리 다시 한번 한강 갈까요? 지훈의 답장은 빨리 왔다. 좋아. 민준. 언제든. 한강에서의 두 번째 만남은 민준에게 운명처럼 다가왔다. 그는 이번엔 꼭 자신의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막상 지훈을 마주하자 그의 결심은 다시 흔들렸다. 지훈은 여전히 다정했고 그의 미소는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민준. 오늘 기분 좋아 보여. 지훈이 강가에 앉으며 말했다. 그냥. 형이랑 같이 있어서요.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으려 했다. 지훈은 놀란 듯 민준을 바라봤다. 너. 오늘 좀 달라. 민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형. 저 사실 형을 좋아해요.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훈의 눈빛은 흔들렸고 민준은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지훈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민준, 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너를 좋아해. 민준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형. 진짜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진짜야.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민주는 지훈의 손을 꼭 쥐었다. 알아요. 그래도 형이 저를 좋아해 준다면 저 괜찮아요. 그날 두 사람은 한강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왔다. 그는 민준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끌렸지만 현우와의 관계 때문에 망설였다고 했다. 민준,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용기를 내고 있어.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형, 저도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도전이었다. 며칠 뒤, 현우가 민준에게 이상한 눈빛으로 물었다. 야, 너랑 우리 형 요즘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민준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냥 우연히 자주 마주친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민준은 가슴이 철렁했다. 현우가 알아차린 걸까? 민준과 지호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그들은 한강, 카페, 그리고 지훈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둘 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특히 민준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릴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혔다. 그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느 날 지호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우리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 민준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형,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끌어안았다. 나도야.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곧 시련을 맞았다. 현우가 우연히 지훈의 작업실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다. 현우의 표정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형아 민준. 이게 뭐야? 민준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당황했다. 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현우, 우리 얘기 좀 하자. 현우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바라봤다. 형, 다 제 잘못이에요. 지호는 민준을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민준, 우리 잘못이 아니야. 현우의 반응은 민준과 지훈에게 큰 충격이었다. 민준은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우정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호는 민준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도 현우와의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두려웠다. 며칠 뒤, 현우가 민준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민준, 너랑 우리 형, 진짜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현우, 미안해.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할 거 없어. 그냥 나 좀 혼란스러워. 민준은 현우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현우, 너는 내 절친이야. 너를 잃고 싶지 않아.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너 잃고 싶지 않아. 그냥 시간 좀 줘. 현우의 반응은 민준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민준은 부모님께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힐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는 매일 밤 지훈과 통화하며 위로를 받았다. 민준. 우리 같이 이겨내자.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응. 형. 같이. 그러던 중 지훈이 민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민준. 우리 전시회 열자. 전시회. 민준은 놀라 물었다. 응. 내가 찍은 사진이랑 내가 그린 스케치로 우리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 민준은 망설였다. 자신의 감정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을 보자 용기가 생겼다. 좋아요. 형. 해보자고요. 두 사람은 몇 주 동안 전시회를 준비했다. 지호는 민준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사진을 구성했고, 민준은 자신의 감정을 담은 스케치를 그렸다. 그들의 작품은 사랑, 두려움,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다. 전시회 날, 민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섰다. 현우도 와 있었다. 그는 민준의 스케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이거. 진짜 멋지다. 민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마워. 현우.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에 감동했고, 민준과 지호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의 부모님이 전시회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민준의 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했다. 민준. 이게 뭐야? 너 이런 거 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그냥 저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민준은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지훈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민준. 나 여기 있어. 민준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그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웠다. 민준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지호는 그의 곁을 지켰다. 민준.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지호는 민준을 안으며 말했다. 민준은 지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형. 나 정말 괜찮을까? 지호는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괜찮아. 우리가 같이라면. 민준은 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제주로 여행을 갔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바람은 민준의 마음을 치유해줬다. 지호는 카메라를 들고 민준의 웃는 모습을 담았다. 민준. 너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 민준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형. 나 진짜 행복해.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민준의 아버지가 그를 찾아 제주까지 왔다. 민준. 집으로 돌아와. 이런 삶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민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빠. 저희 삶이 좋아요. 지훈 형이랑 있는 게 행복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돌아갔다. 민준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민준을 위로하며 말했다. 민준. 내가 용기 낸 거. 진짜 대단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 고마워. 나 계속 가볼게. 그들은 제주에서 한 달을 보냈다. 그 시간은 민준에게 자유와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지훈과의 사랑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온 뒤 민준은 현우와 다시 만났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 너 진짜 멋지다. 우리 형 잘 부탁해.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현우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현우. 정말 고마워. 민준과 지훈은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민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훈은 자신의 디자인 일을 계속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충분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가끔 전화로 그의 안부를 물었다. 민준은 그 작은 변화에도 감사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어느 가을날, 민준과 지훈은 다시 한강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처음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민준. 우리 여기서 시작했지.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형. 그리고 여기서 계속 갈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가을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민준은 지훈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형. 나를 자유롭게 해줘서 고마워. 지훈은 민준을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너도 나를 자유롭게 했어. 민준.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지훈과 함께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했다. 이번엔 그들의 사랑과 용기를 주제로 한 작품이었다.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저는 사랑을 찾았고, 그 사랑 덕분에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지훈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준과 지훈은 자신들의 사랑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자유와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음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민준은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사랑한 순간,
나는 진짜 나를 만났다.